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는 이상희 교수입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치매 환자의 수는 72만 명입니다. 매 12분마다 한 명의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죠.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이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질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받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치매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의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치매를 대하는 수준이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만 증상이 심해지겠다 싶으면 대부분요 시설에 수용하고 맙니다. 과거에는 심지어 묶어놓는 일도 들어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생겼던 그런 사건들이었죠.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치매 노인의 사회적 관리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네덜란드에 호거백이라고 하는 치매 마을이 생겼는데요. 이게 세간의 관심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시설에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을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최근 경향신문 취재팀이 이 마을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획기사를 실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은 네덜란드 호거백 치매 노인의 여유로운 일상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칼럼에서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촉촉하게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 아시죠? 마차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새가 날아든다 마차입니다. 오늘 방송은 경향신문 11월 2일자 유럽에서 본 한국의 복지, 기억은 잃어도 일상은 잃지 않는 곳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내용인데요. 제가 속도감 있고 재밌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치매 마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치매에 대해 좀 알아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치매는 어떤 질병인가요? 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에게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이 작용해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인지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는, 그래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치매는 어떤 하나의 질병의 이름이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에서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의 묶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치매의 원인으로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제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걸렸던 치매가 알츠하이머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아주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치매 원인이 되는 질환요, 무려 80가지가 됩니다. 무지 많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매의 3대 원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방금 마차가 말씀하신 그 알츠하이머 치매죠. 그리고 또 하나가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이제 중풍 때문에 뇌혈관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퇴행성 질환인데 이 루이체 치매라고 합니다. 루이체 치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대 치매에 해당되는 건데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전체 치매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는 치매라는 말이 알츠하이머하고 동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는 전체 치매의 50%를 설명하는 거죠. 전체 치매 환자 50%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다. 그 다음 많은 게요, 중풍,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의 조직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뇌 조직이 많이 손상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뇌혈관성 치매, 이게 전체 치매의 1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과 이 뇌혈관성 치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뇌혈관도 막히거나 터지면서 동시에 알츠하이머도 나타나는 거죠. 이 경우가 전체 치매의 약 15%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게 뭡니까? 알츠하이머 50%, 혈관성 치매 15%, 그리고 동시에 나타나는 거 15%. 이거 합치니까 몇 퍼센트죠? 마차 이거 더하기 할 줄 모릅니다. 우리 마차 왜 이래요? 80%요? 80%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 치매의 80%를 이 3대 질환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또 루이체 치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전체 치매의 1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루이체 치매가 10%. 그 이외에 전두척두엽, 뇌의 전두척두 이쪽 앞쪽 옆쪽이죠. 전두척두엽의 퇴행이라든지 파킨슨병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파킨슨병 이런 거는 전부 다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그리고 뇌수두증이라든지 뇌종양,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 굉장히 심한 경우도 치매가 옵니다. 그리고 신경 매독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독이 뇌로 간 거. 그래서 뇌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치매가 옵니다. 이런 감염성 질환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원인, 제가 아까 무려 한 80가지 원인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대부분은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뇌의 퇴행성 변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그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루이체 치매, 전두척두엽의 퇴행, 파킨슨병 이거 전부 다 뇌의 퇴행성 질환들이에요. 퇴행은 언제 나타나니까 젊었을 때 퇴행은 안 오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돼가지고 퇴행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게다가 중풍은 젊은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고 주로 노인들이 걸리지 않습니까? 중풍으로 인한, 즉 뇌졸중으로 인한 이 치매, 혈관성 치매 이것도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대부분의 치매는 바로 노화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손예진 씨, 정우성 씨 나와서 나온 영화였는데 네, 저도 손예진 기억나요. 봤어요. 네. 이때 저는 충격받았던 게 젊은 사람도 걸릴 수 있구나라는 거였는데요. 당시에 건망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건망증 증상이 점점 심각해지다가 네. 이게 알츠하이머 병이다라고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였는데 네. 이때 보면은 치매의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주로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지우개잖아요. 네. 이 영화 제목이 내 머릿속의 지우개. 지우개는 뭐죠? 지워버리는 지워버리는 거죠. 지우개잖아요. 머릿속에 기억이 자꾸 지워지는 네. 거잖아요. 네. 이게 알츠하이머 병이었다. 뭐 이런 슬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치매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주요 증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인지 기능의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동 심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두엽 기능 장애가 있고요. 네 번째가 일상생활 능력의 손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어렵죠. 네.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그 인지 기능의 장애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해 볼게요. 이게 사실 치매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인지 기능 장애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억력 장애입니다. 우리가 자꾸 까먹잖아요. 네. 그 편의점에서 손예진 씨가 콜라를 샀잖아요. 네. 그러고는 깜빡 까먹고 그 두고 온 겁니다. 이게 건망증인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닌 거였죠, 그죠? 사실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건망증하고 그 치매의 인지 기능 장애는 기억력 장애는 종류가 좀 다른 겁니다. 이 기억력 장애는요, 그냥 까먹은 게 아니고 아예 저장이 안 된 겁니다. 저장이 안 돼요. 저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예 이게 기억력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인지 기능 장애의 중요한 것이 기억력 장애고. 그리고 또요, 인지 기능 중에서는 공간 지각 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지인데 공간을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는 인지 장애예요. 그러니까 매일 다니던 길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인지 기능 장애 중에서 이건 길을 기억 못하는 게 아니고 공간에 대한 개념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공간 지각 장애라고 그러는 거고요. 또 진압력 장애라고 진압력 장애. 그래서 날짜나 계절에 대한 감각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인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영어는 커그니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커그니션이 안 되는 겁니다. 인지 기능에 장애가 와요. 그래서 지금 날짜가 며칠인지 계절이나 요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개념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지 기능 장애죠. 이게 치매 환자에서 맨 먼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요. 모든 치매에서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행동 심리 증상입니다. 행동 심리. 그건 행동에 문제가 있는 그 이상 행동을 해요. 이상 행동 같은 어떤 겁니까? 막 때리는 거죠. 공격적으로 바뀐다. 네. 막 소리를 꽥꽥 질러요. 그 주변에 막 배회하는 겁니다. 이 이상 행동이죠.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요. 이상 심리가 있습니다. 이상 심리. 이상 심리는 뭔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막 환각도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망상에 빠져들기도 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되면 네.
이게 진짜 한 집에 같이 살기가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입원을 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를 해요. 치매 전문 요양시설에 가든지 네. 치매 전문 병원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약을 드시면 요거 이상 행동이나 이상 심리는 좀 이렇게 치료가 됩니다. 치매 자체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요 정상을 완화시켜 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지금 치매의 정상 중에 첫 번째로 인지 기능 장애 이야기했죠. 네. 두 번째로 그 행동 심리 정상을 이야기했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전두엽의 기능 장애인데요. 이 전두엽, 뇌의 앞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네. 전, 앞전자, 두, 머리, 두자. 머리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 옆. 그래서 전두엽 기능 장애인데 이거는요. 그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되면서 뇌의 전두엽을 침범하게 되는 것. 뇌 전두엽에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이 침착해가지고 전두엽의 기능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럼 뇌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추상적 사고 능력, 판단 능력, 이걸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앞부분이. 네.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을 하지를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사업하면 뭐 큰일 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판단을 못하니까 한정치산자, 검치산자 이렇게 치산자 판정을 받게 되는 거 이런 경우입니다. 판단을 못해요. 네. 이게 이제 뇌 전두엽을 침범하게 되는 증상, 전두엽 기능 장애고요. 사회생활이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이게 마지막인데요. 병이 여기서 더 진행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전국에는 치매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두만 있을 수 있어요. 옷 갈아입으라 해도 혼자 옷 못 갈아입어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이게 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옷을 못 갈아입는 게 아니고 옷을 갈아입을 신체적 기능은 있어도 뇌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을 그걸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마저도 이제 수행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한 이제 치매 때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용변 보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데나 그냥 화장실을 해버려요. 용변을 제대로 못 봐요. 옷 입기도 안 되고요. 목욕도 혼자서 못 합니다. 다 시켜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이제 극히까지 떨어지는 게 마지막 단계다. 중증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 것 같은데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요. 오늘의 본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경향신문 기획기사의 첫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을에 발을 들여놓자 백발의 여성이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반긴다. 취재진을 맞으러 온 마을 운영진일까? 명함을 건네려 다가서자 옆에 있던 진짜 마을 관계자가 웃어 보이며 여성을 끌어안았다. 여성은 치매에 걸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다. 이곳저곳을 거닐다 마을 입구까지 나온 것이다. 그의 뒤편으로 산책을 나온 다른 노인들도 보였다. 손을 떨거나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지만 모두들 거리에 흐르는 팝송, 마이웨이를 들으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네, 치매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치매 마을이에요. 환영합니다. 백발의 여성은 치매 환자였죠. 네. 바로 네덜란드 호그백입니다. 호그백. 흑그백이 아니고 호그백입니다. 호그백. 호그백 마을인데요. 이게 수도 암스테르담 외곽에 위치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치매 그 노인들이 자유롭게 사는 곳입니다. 보통 치매 노인들은 시설에 계시면서 하루 종일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혀 그렇지 않죠. 네. 그 마을 안에 어디든지 막 다니고요. 그 이웃들과 교류하면서 살고 있는 바로 그런 마을입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거주하는 치매 노인이 169명인데 170여 명의 종일 돌봄 인력이 함께 지낸다. 거기에 자원봉사자 140여 명이 더 있다. 노인 숫자의 2배에 가까운 돌봄 인력이 마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치매 노인들이 집에 있을 때나 쇼핑을 할 때 도움을 주기에 노인들이 마을 안에서 길을 잃거나 가게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사 기획을 맡고 있는 한 봉사자는 이곳 노인들이 클럽도 가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진다. 치매 때문에 우울해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설보다 여기 노인들이 행복하다는 점은 확신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네, 그렇죠.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
일명 그 치매 마을인데요. 여기에 치매 노인 169명이 살고 계시는데 노인 숫자의 2배에 가까운 돌봄 인력이 마을 곳곳에 배치돼서 함께 지낸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노인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죠. 네. 이분들이 뭐 거짓말 할 리는 없고요. 정말로 시설에 계시는 것보다 자유롭게 사시는 여기 계신 치매 어르신들은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치매 마을이 들어서기 전 이곳에는 6층짜리 요양원이 있었다. 이 시설의 간호사였던 아메롱에는 요양시설이 과연 자신의 부모님이나 치매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인지 고민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때 우리 요양원에 오지 않아 다행이란 생각을 했을 정도였다. 그녀는 요양원은 병원처럼 관리하는 곳인데 평범한 생활을 하던 노인들에게 갑자기 그런 곳에서 살라고 하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거주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의 설립자는 바로 간호사네요. 네. 네, 아메롱 헤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간호사인데 이 치매 마을은 그 원래 이 자리에 6층짜리 요양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6층짜리 요양원을 이제는 치매 마을로 아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본인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만약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었으면 요양원에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요양원에 가시면 그게 굉장히 쓸쓸하겠다,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심장마비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양원에 좀 가 있고 싶어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면 이게 진짜 인생 마무리 하나도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생로병사의 이 여정에서 이 죽는 과정, 병 걸려서 늙고 병 걸리고 죽는 이 과정에서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의료시설만 이용하고 그리고 요양원은 한 번도 못 가보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든지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든지 어쨌든 약간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여기 이분은 이 간호사였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시설에 대한 아주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설에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 슬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매 마을을 만들게 된 거죠. 치매 마을을 만들게 된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메롱엔의 주도로 치매 마을이 문을 연 것은 2009년이다. 마을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자급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과 상가들이 모두 마련돼 있다. 거주시설은 치매 노인들이 평소 어떻게 살아왔는지, 취향은 어떤지를 조사해 7가지 양식으로 지었다. 도시적인 삶, 가정중심, 기독교풍, 인도네시아풍, 문화 등이다. 수공예를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자그마한 공방이 딸린 장인주의를, 상류 문화를 선호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클래식을 준비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죠. 그래서 기자가요 인도네시아 풍으로 지어진 주택을 찾아가 봤대요. 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네덜란드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나 봐요. 그게 예전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출신 노인들을 위해서 마당에 불상까지도 두고 있더래요. 인도네시아 출신 노인들 중에서는 아마 불교도가 있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이 그대로 이 마을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좀 뭔가 이게 클래식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음악과 예술과 문화가 없는 삭막한 시설에 다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치매지만 말년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 자기 취향이 그대로 치매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 연결되도록 이렇게 배려해 준 게 너무 인권 국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민들은 취향에 따라 한 집에 6, 7명씩 모여 생활한다. 생활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익숙한 환경에 모여 살게 해 스트레스를 덜 주려는 취지다. 각자 침실은 따로 있지만 거실과 주방을 같이 쓰며 공동 가정을 이룬다. 집집마다 간호사와 요양관리사들이 배치돼 있는데 의료진 옷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지내며 살림과 간호를 맡는다.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제법 큰 규모의 극장에는 유명 인사들과 뮤지션들이 방문해 공연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문화센터는 그림이나 요리 같은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곳이다. 센터에 들어서니 오전에 베이킹 수업 때 구운 빵 냄새로 가득했다. 아메롱에는 치매에 걸렸다 해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면서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고 문화생활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네,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한 집에 6명, 7명씩 이렇게 모여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게 참 좋아 보여요. 그죠? 네, 네. 아, 이렇게 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은 이게 얼마나 재밌게 살겠어요. 그런데 침실은 각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은 함께 쓰면서 공동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게 일종의 뭐 노인 홈 같은 거거든요. 유럽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큰 극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문화 활동도 하고요. 뭐 빵도 굽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어쨌든 치매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 누구일까요?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놓은 치매 환자일까요? 저 같은 교수 출신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네. 이 정도 이제 치매를 걸리고 난 후에 이 정도의 삶을 살려면 네. 가족들의 엄청난 부양 같은 것들이 금전적인 부담을 줘야 지원이, 돼. 네. 지원이 있어야 된다. 네. 우리 버터 벌어놓은 돈 많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버터는 이런 데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 마을은 아주 재미난 게요. 소득 때문에 못 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소득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매겨지는 비용이 다 다르대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소득에 따라서 한 달에 최소 그 금액이 우리 돈으로 64만 원이래요. 500유로 한 달에 64만 원. 64만 원이면 이거 뭐 안 비싸죠. 아, 그러면 최저소득인 사람이 64만 원 내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은 64만 원 없는데 어떡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기초연금 있죠? 네. 기초연금이 100만 원이래요. 기초연금으로 그냥 내버리면 돼요. 기초연금으로 내고 이거 사면 되는 겁니다. 우리 버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100만 원, 850유로.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을이 정말 재미난 게요. 돈 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교수 출신. 네. 저 같은 사람이 치매가 걸리면 한 달에 500유로를 받는 게 아니라 2,500유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5배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만 원을 받는 겁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생활하는 수준은 다 같지만 똑같고.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만큼 차별을 두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이요. 이게 네덜란드에 있는 일반적인 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하고 비슷하대요. 왜냐하면 정부가 대체적으로 요양원 수가를 가격을 정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료. 네. 그러니까 치매 마을이든 뭐 일반 요양시설이든 사실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마차 같으면 시설로 가고 싶겠어요? 이 치매 마을로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이 치매 마을로 가고 싶죠. 치매 마을로 가고 싶죠? 네. 그러면 빽 있고 네. 힘 있는 사람들만 이리 가나요? 그러니까요. 아까 170명 정도밖에 수용을 그렇죠.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치매 마을이 뭐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설사 서로 이길 가려고 하면 누가 가야 되느냐.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그렇죠. 갈 텐데 누가 가는지 이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마을에는 대기자가 많대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대기자 중에서 누가 가느냐. 치매 증상이 심한 사람부터 간대요. 우리는요, 어떤 시설이나 마을에서 우리는 간다면 치매 증상이 제일 약한 사람부터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중증 치매 환자가 갈 곳이 없거든요. 안 받아주니까. 너무 힘드니까. 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도 힘드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동네는요, 치매 마을은 가장 심한 사람부터 받는데요. 이게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가장 심한 사람이 가장 약자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 보호한다는 차원이겠네요. 이 마을엔 대기자 중에서 치매 증상이 심한 이들로부터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죠. 또 운영진은 이들이 내는 돈과 극장이나 레스토랑 같은 상업시설을 유지를 해서 이 수익으로 마을을 그렇죠.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 오잖아요. 관광지가 돼버린 거야. 시찰도 오고. 그리고 또 가족들 만나러 오기도 가족도 또 하고. 만나러 오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쓰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레스토랑 같은 데서 돈도 벌죠. 그런 걸로 이제 또 보탬이 되겠죠. 참 부럽죠? 네. 네. 사람은 누구나 늙는데 이미 나이 든 후에 준비할 시간 없이 이런 질병을 맞닥뜨렸을 때 대처액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후에 내가 늙었을 때를 생각해서 이런 시설, 이런 마을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도 치매 마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오늘 아주 유익한 주제를 다뤘는데요. 교수님 클로징 멘트 하시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칼람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네덜란드 호거백 마을, 이 마을은요, 미국 CNN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뭐 여러 나라에 제2의 호거백 마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거백 모델은요, 요양시설들을 대체할 보편적인 모델은 될 수가 없죠. 어디까지나 하나의 대안, 어떤 보완적인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요, 치매 노인들은 최대한 자신이 살던 곳, 그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우리 스스로가 치매라고 하는 질병의 특징을 잘 알고 치매 노인을 제대로 배려하려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치매 파트너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치매 파트너즈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2-3시간 정도 교육받으면 되는 건데요. 치매 파트너 교육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관심, 연대, 저는 이게 바로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저희는 늘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구독하기, 청취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